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강의를 맡고 있는 김인석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첫 시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제 회계관리 1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 시험 안내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교재에 보시면 페이지 2페이지, 0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시험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시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진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안내를 보시면 거기 뭐 재경관리사가 있고 회계관리 1급, 2급이 있는데 우리 회계관리 1급은 우리 이제 두 과목으로 돼 있죠. 시험 과목이 재무회계 과목하고 세무회계. 그래서 우리가 2시부터 이제 15시 40분인 100분 동안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세무회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04페이지 가보시면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04페이지 가보시면 시험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 시험 범위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시험 범위가 04번에 4페이지 보시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조세 총론, 조세 총론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죠. 이 총론은 뭐냐면요. 조세는 이제 세금이라는 뜻이죠. 즉, 이 세금은 크게 우리가 국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총괄적인 이론, 즉 뭐 용어라든가 이런 용어 등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개념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서는 한 시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자, 법인세는 말 그대로 기업이 내는 세금을 말하죠. 그럼 요거는 한 17문제 정도가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법인세는 여러분 같이 시험 보시는 회계하고 연결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회계적인 개념이 서 있어야지만이 이 법인세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이때 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이 어떤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소득세랑 같이 묶여지는 게 원천징수 실무예요. 원천징수 실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소득세가 대략 한 11문제 정도가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또 세금계산서 실무라고 해서 요 부가가치세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개략 여기서 한 4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건데 가장 문항수는 적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뭐 기초적인 용어들을 위주로 물어보니까 여기는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 맞춰주시고요. 다음 우리 진도는 강의 진도는 일단 조세총론을 먼저 하고 이 법인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세총론 한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인세랑 연결성이 높은 주제가 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소득세하고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는 여러분들 고득점 전략보다는 우리가 이제 맞추겠다. 내가 최소 점수를 맞추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적으로도 좀 쉽고 좀 접근하기 좋은 걸 먼저 하고 좀 어려운 걸 뒤로 좀 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페이지에 10페이지에 가보시면 요 조세의의가 나옵니다. 10페이지 가보시면 조세의의가 나와요. 10페이지 가보시면 조세의의가 나옵니다. 의. 자, 조세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는 이제 조세 개념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 보시면 조세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조세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과세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돼야 되고 과세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고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과세한 걸 가지고 직접적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조세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쓰진 않습니다. 조세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바로 뭐예요? 세금. 굳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텍스가 되는 거죠. 텍스. 자, 세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금 조세는 크게 세금을 걷는 주체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국가도 걷고 지자체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가도 주체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됩니다. 그럼 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로 나눠집니다. 광역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되고요.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광 밑에는 이제 우리가 구가 있습니다. 구가 있고 도 밑에는 시라든가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체가 되기도 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국가가 주체가 되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국세라고 하는 거고 지자체가 주체되면 이걸 지방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거두면 누구한테 거둬야 돼요? 국민한테 거둬야죠. 국민. 그럼 국민을 우리는 납세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납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세금을 걷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주체가 되면 국세가 되고 지자체가 주체되면 지방세가 된다. 다만 이제 세금을 납부할 때 요 이제 납부하는 방법이 좀 중요한데요.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 납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금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시.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카드 결제도 됐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그 카드 결제가 됩니다. 자, 다만 이제 현금, 보통 이제 현금을 내는데 일시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현금이나 일시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물납을 해요. 물납. 그럼 이때 물납은 우리가 물건으로 낸다. 물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이나 우리가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내라. 이것을 우리는 납부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세금을 걷는다면 세금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뭐 100원 우리가 보통 뭘 쓰면은 뭐 포인트 적립 이렇게 해주잖아요. 즉 얘는 반대급부는 없어요. 급부라는 것은 반대의 대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 무작정 거둘 거냐, 무작정 국세나 지방세를 이렇게 막 거둘 거냐, 그건 아니고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걷자 이거죠.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럼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걷자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 법률주의. 그럼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과세를 하자. 그러면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세는 다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뤄지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국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세 징수의 주체는 조세를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있다. 국가는 국세가 되고 지자체는 지방세가 되고 조세 징수의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다.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고 그 다음에 3번 조세 징수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보상성. 자, 보상관계가 있느냐. 직접적인 보상관계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제를 볼까요? 옳지 않은 것. 우리 교재 보면 이 기본서 안에 예제들이 있어요. 이 예제가 우리 시험에서도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됐던
또 이런 내용들, 또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서 거의 한 70%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이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을 좀 잘 풀어두시면 이게 보통 랜덤으로 출제를 하니까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첫 번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예, 주체는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거다. 이때 국민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납세자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자.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법의 내용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자.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하는 대가를 지급해 준다. 정답은 4번인데요. 얘는 보상관계, 반대급부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금을 100만 원 내면은 뭐 그의 상황에서 100만 원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1000만 원 내면은 그의 상황에서 1000만 원 포인트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이제 조세 분류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조세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세는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서 첫 번째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죠. 즉 국가가 주체가 돼서 거두면 이제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거두면 지방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른 분류. 첫 번째,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 자, 목적세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면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세고, 보통세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면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예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이 보통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보통세가 많을까요? 목적세가 많을까요? 대부분은 보통세가 많고 일부 세금이 목적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목적세라는 것은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름만 봐도 목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세, 교육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을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렇게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만 쓰자.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쓰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른 분류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세라는 것은 뭐냐? 직접세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세 이렇게 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 그러면 개인의 소득세는 개인이 돈을 벌면 개인이 부담도 하고 개인이 납부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직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뭐 사업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사업자가 본인이 부담도 하고 본인이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세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 그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그러면 간접세는 뭐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세금을 간접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간접세는 납세무자가 사업주가 됩니다. 납세무자가 사업주가 되고 담세자는 소비자가 돼요. 소비자. 그러면 이 얘기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면 소비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고 납부하는 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VAT가 있어요. VAT, 부가가치세.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야. 납부는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요 담세자는 소비자는 부담만 하고 납부는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간접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지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취지를 굳이 뭐 언급을 하자면 소비 촉진이에요. 이거는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 소비 촉진.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물건이 있으면은 이런 물건이 있다. 그럼 이런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는 이제 부담만 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이걸 갖다가 뭐 물건값도 내고 세무서 가서 납부도 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 어디 뭐 소비하기 이렇게 불편하면 소비가 촉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러면 소비자 당신은 부담만 하세요. 납부는 사업주가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접세,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직접세는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뭐 소득세나 법인세는 다 직접세가 되고요. 간접세는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부가가치세하고 주세 같은 거. 주세도 우리가 이런 술에 포함된 세금을 말하는 거죠. 네,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문자의 인적 사정사항이 고려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분류는 그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습니다.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다. 그러면 인세라는 것은 인적 사항을 따져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물세가 있으면 물세는 물적 사항을 따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것을 물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거예요.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을 우리는 인세를 하고 물세는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을 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는 주로 인세가 많아요. 국세는 인세가 많고 주로 지방세는 우리가 물세가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세가 복잡할까요? 물세가 복잡할까요? 인세가 복잡하겠죠. 그렇죠? 얘는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니까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죠 뭐 여기 근로자 A가 있고 근로자 B가 있는데 여기는 소득이 3천만 원 수입이 여기도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양가족을 보니까 가족이 여기는 한 명이고 여기는 가족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 A는 우리가 부양가족이 1명이고 근로자 B는 부양가족이 3명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수익 금액이 똑같으니까 세금 똑같이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양가족을 살펴서 세금 부담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총 수입은 동일하지만 순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더 크겠죠. 왜? 부양가족비가 얼마 안 나가니까. 여기는 가족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제를 다 고려하고 나면은 수익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개념으로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물세는 이런 걸 안 따져요. 그래서 오로지 이 물건을 사는 소비자 A가 있고, 소비자 B가 있는데, 소비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거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안 따지겠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독립세라는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부가세가 있어요.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럼 독립세는 바늘에 해당하는 격이고 부가세는 실에 해당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실이 바늘에 따라가죠. 그렇죠? 바늘이 있으면 실이 가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예를 든다면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그럼 법인세가 있으면 법인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우리가 부과가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네. 그러면 농특세가 따라붙는 거예요. 농특세가 따라붙는다. 그래서 법인세는 독립세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농특세가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제 보시면 조세 분류 기준과 이에 따른 분류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조세 징수의 주체에 따른 분류. 자, 주체가
국가면 국세, 지자체면 지방세가 되는 거고, 사용동 용도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목적세하고 보통세가 있는데,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목적세가 되고, 정해져 있지 않고 두루두루 쓸 수 있으면 부동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적 사정이 상이 고려되어 있는지에 따른 분류 보면은 인적 사정을 고려하면 인세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납세무, 조세 납세무의 확정 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세하고 간접세. 자, 정답이 4번인데요. 그러면 확정 방식에 따른 분류는 이거는 뭐냐? 납세무를 확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 납세무를 확정한다는 것은 즉 납부할 세금을 우리가 확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확정은 두 가지가 있다. 납세자 스스로 자진 신고를 통해서 확정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확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금을 주고 이 세금이 신고냐 정부 부과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떤 세금 유형을 주고 얘가 신고인지 고지인지 이거를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납세무 확정 방법은 가로 1번 신고 납세 제도가 있고 가로 2번 부가 과세 제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고 납세 제도 옆에다가 가로 1번 신고 납세 제도 옆에다가 대부분 이렇게 쓰세요. 대부분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 과세 제도는 정부가 부과하는 거야. 정부 부과.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속세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있고 그 다음에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등이 있어요. 네. 이런 걸 말해요. 이것을 정부 부가세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신고납세제도 특징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조세의 납세 확정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조세 기본 개념부터 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